안녕하세요. 오른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에는 이게 정말 제 코는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왠지 양쪽 코가 다 뻥 뚫리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미국 시장이 또 급등을 하고 S&P 500이 신고가를 내고, 그래서 이 약간 후행적이면 이 코세익 지표가 소용이 없는데 요즘 약간 선행성을 좀 보입니다. 이번에 나빠지기 전에도 12월 말 1월 2일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약간 목 상태도 안 좋고 이 약간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행성이 있으니까 제 코 상태를 잘 관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댓글에서 형님 반갑습니다. 대구는 날씨가 흐리지만 포근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좋아하는 형님과 앞에 차 한잔 놓고 얘기하는 거 뭐 너무 편안하고 푸근한 느낌입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형님입니다. 예. 형님처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만나면 바로 그냥 형님 하시고, 저는 사람 만나잖아요. 제가 말을 되게 잘 놓습니다. 우리 업계 사람들이나 뭐 수강생 분들이나 이래 하다가 딱 보면, 특히나 수강생 분들은 아무래도 또 저희 업계 분은 아니시니까 말을 좀 바로 놓지는 못하는데, 우리 업계 사람들은 만나면 딱 보고 저보다 어리면 뭐 이렇게 반말하는 거 아니지만 이 자산운용업에 힘든 업종이거든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실제로 펀드 매니저 수명이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라이프타임 수명이 7년이 짧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그 정도로 이제 이 내상이 심하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같이 하는 업계 후배다 생각이 들어서 항상 하면 누구야 하면서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형 동생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모닝 브리프도 들으시고 웜의 신박도 들으시고 하면서 친한 형님 같은 느낌, 좋아하는 형님 같은 느낌, 저도 좋습니다. 밥 먹으러 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 대표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한번 점심 드시러 오세요. 뭐 남동생 같다, 뭐 오빠 같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남녀 가리지는 않습니다. 자, 더 이상 3000% 빠지기 전에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양봉 얘기하면서 제가 뭐 돈을 꼭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게 또 성공한 인생이냐고 얘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상 임상옥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죠.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예전에 뭐 대학생 때 그 책을 읽었고 해서 그때 그 정도가 정말 그런가는 몰랐지만 살다 보니까 반백년 이상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우리 동생분들 그 말씀을 정말 꼭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자산입니다. 사람이. 자, 기사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대만에, 전기차는 독일에, 한국 수출 경쟁력이 흔들린다라고 돼 있는데 항상 위기죠.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6대 첨단 산업의 글로벌 수출 시장 점유율이 4년 새에 약 4분의 1, 25%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출 시장 점유율은 한 국가 또는 산업의 수출이 글로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수출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미래 첨단 산업에서는 경쟁력 우위 유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반도체는 대만, 그리고 2차 전지는 중국, 미래차에 대해서는 독일 등에서 경쟁국에 밀리는 것이다. 근데 뭐 반도체 대만은 파운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또 중국은 LFP 잘 하고 있고 우리는 3원계 하고 있고, 예, 여기서는 또 경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기술적인 우위가 분명히 또 있는 부분도 있고, 미래차 지금 도요타가 1,000만 대, 작년에 1,000만 대 살짝 조금 넘게 팔았고요. 폭스바겐이 900만 대,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거의 800만 대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선전하고 있잖아요. 내연기저관차부터 하이브리드, 그리고 고급 기종 제네시스 브랜드뿐만 아니라 기아는 나름대로 또 SUV에서 또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독일, 일본하고 어깨를, 걔네들이 뭐 탑티어였는데 우리가 지금 쭉 쫓아왔으니까요, 그죠? 이런저런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그게 밀리는 것이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21일 발표한 6대 첨단 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대 국가 첨단 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8년에는 8.4%였는데 22년에는 6.5%로 하락을 했다. 한국이 2018년 주요국 중에서 중국이 14.5%에 이어서 수출시장 점유율 2위 8.4%였지만 22년대에는 독일이 8에서 8.3이 됐고요. 대만이 5.9에서 8.1, 미국은 7.7에서 7.6 살짝 떨어졌는데 여기에 역전을 당해서 5위 6.5로 떨어졌고, 일본이 3.2, 일본은 3.2밖에 안 돼. 자, 6대 산업별로는 디스플레이, 바이오는 수출 점유율이 상승을 했지만 반도체, 2차 전지, 미래차, 로봇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가 13에서 9.4, 그리고 2차 전지도 12.7에서 7.6. 2차 전지가 되게 많이 빠졌네요. 아니, 반도체는 사이클이 워낙 이제 뚜렷한 산업이다 보니까 작년이 다운턴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2차 전지는 실제 전기차가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12.7%에서 7.6%, 이 수출 점유율입니다. 점유율. 네, 절대 수치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가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네. 물론 거기 또 해외 공장도 있습니다. 해외 공장. 해외 공장은 또 수출로 안 잡히죠. 자, 4년 새 한국 반도체 수출이 1293억 달러에서 1285억 달러로 감소를 했는데 대만은 1110억 달러에서 2107억 달러로 와, 2배 가까이 늘었네요. 2차 전지도 한국이 72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증가하는 동안, 그러니까 증가는 했다, 그죠? 중국이 148억 달러에서 무려 572억 달러로 크게 늘었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자, 이런 현상에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영향을 끼쳤고, 2018년에서 22년 세계 전 산업 수출은 23.7%, 세계 6대 산업 수출은 24.2% 증가했는데 한국의 6대 산업 수출은 오히려 1.2% 감소했네요. 같은 기간 독일의 6대 산업 수출은 1782억 달러에서 2378억 달러로 거의 한 70조, 80조 늘었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252조에서 249조로 좀 줄었네요. 중국은 공급망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중간재를 보내면 중국이 거기서 조립하고 뭐 완성을 해가지고 또 수출하고 이런 공급망의 파트너였죠. 근데 우리랑 이제 경쟁자가 됐다는 의미고요.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팔아먹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아예 미국에서 만들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중국을 계속 배제시키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생산 인구 부족과 낮은 연구개발 R&D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IRA, 중국 디커플링에 따른 공급망 대전환에 대한 대비를 강조를 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고위험을 무릅쓴 채 장기간 R&D 투자로 기술력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첨단 산업 특성을 감안을 해서 규제 완화, 투자 확대 같은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네. 자, 올해 반도체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성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말 기준하고 내년 기준으로는 또 이 6대 산업 수출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일본이 달 착륙선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돼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일본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계 5번째로, 근데 태양전지가 작동을 안 했나 봅니다. 네, 100m 이내 핀포인트 착륙 신기와. 일본이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그러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중간에 하나가 어디죠? 인도? 인도가 얼마 전에 뭐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자,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자샤 발음이 좀 그렇네요. 자샤. 네. 이 자샤는 21년 새벽 2시 10분 기자회견을 열고 달 탐사선 슬림, 이 달 탐사선 이름이 슬림이었나 봅니다. 슬림이 이날 오전 0시 20분 무사히 달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20일이니까 토요일이네요. 네,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새벽에. 자샤 이사장은 착륙은 성공적이었고 이제 달 표면에 접근할 길이 열렸다고 했고요. 달 탐사를 위해 실린 이동형 탐사 로버 2기도 정상 분리가 됐다. 지금까지 달에 착륙한 국가는 옛 소련, 미국, 중국, 인도 맞네요. 이 네 나라뿐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인도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인도 사람들은 아마 다른 나라에서 인도 무시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기분 나빠할 겁니다. 아마. 달 착륙에는 성공을 했지만 달 표면 탐사 임무 수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마카와 이사장은 슬림이 달 표면에 도달한 뒤에 태양전지 발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슬림을 배터리 모드로 전환을 했는데 태양전지가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만으로는 몇 시간밖에 가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배터리가 꺼지기 전에 비행 중 촬영한 사진 등 데이터를 전송받기 위해서 자샤의 프로젝트 책임자가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못했네요. 기자회견도 착륙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열렸고요. 후지모토 마사키 자샤 우주과학 연구소 부소장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초조한 상황이라 좀처럼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샤 연구진은 슬림이 착륙 당시 계획과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면서
태양광이 태양전지에 닿지 않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읽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일 밑에 자샤는 평지가 아닌 경사면에 슬림을 착륙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목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내려앉을 수 있는 핀포인트 착륙 기술. 이전에 달 탐사선들은 목표 지점에서 수 킬로미터 범위 내 안착을 시도했지만 슬림은 목표 지점에서 100m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가 됐다네요. 이거는 좀 대단하다, 그죠? 탑재된 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착륙하는 동안에도 실시간으로 목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내려앉을 수 있다. 현재 핀포인트 착륙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가량 소요이 되고요. 슬림이 핀포인트 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앞으로는 평평한 달 표면뿐만 아니라 분화구처럼 험난한 지형에도 착륙을 시도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 먼저 만물상. 제가 옛날부터 많이 읽었던 만물상. 제목이 사나이의 퇴장이네요. 88 올림픽을 앞두고 한 화장품 회사가 만든 남성용 스킨 로션의 광고 모델은 차범건이었다. 우통을 벗어던진 근육질 몸매로 사나이다움을 강조했다. 그런데 10년도 못 갔다. 1990년대 인기를 끈 화장품 브랜드가 선택한 모델은 안정환과 김재원 같은 꽃미남이었다. 그렇네요. 2002년 이후에 안정환의 꽃을 든 남자, 이 한창 선전이 나왔었죠. 안정환은 머리를 곱게 빚어 뒤로 넘겼고 귀걸이까지 했다. 2000년대 들어서 남자는 피부다처럼 여성 느낌의 카피가 등장하더니 최근에는 색조 화장에 립스틱까지 손에 들고 나온다. 사나이다움의 퇴장이다. 사나이는 한창 혈기왕성한 남자라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용맹한 남자들이 간다는 특전사가 10년 전 군가 검은 베레 후렴에 나오는 검은 베레 무적의 사나이에서 사나이를 전사들로 바꿨다. 몇 해 전 입대하는 아들을 배웅하러 논산훈련소에 갔더니 울려 퍼지는 육군가가 귀에 익지 않았다. 들어보니 화랑의 핏줄 타고 자라난 남아에서 남아가 우리로 바뀌었다. 여군 비율이 이미 10%에 육박을 하고 2027년에는 15%까지 늘게 되는 현실을 가사에 반영했다고 한다. 와, 지금 벌써 10%예요? 어쩌면 국군의 대표 군가인 진짜 사나이도 가사에서 사나이가 빠지게 될 날이 올지 모른다. 그러겠네요. 사나이가 나오는 유명한 광고가 농심 신라면이다. 1986년 제품을 선보이며 매운맛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이라는 카피를 쓴 것이 시초다. 라면왕으로 불리던 신춘호 창업주가 직접 달았다. 광고 모델도 코미디언 구봉서부터 최수종, 송강호, 송일국, 유해진, 박지성, 하정우 등 대부분 남자였다. 38년 동안 쓴 신라면 카피가 이번 주부터 인생을 울리는 신라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019년 손흥민이 모델로 나왔을 때 세계를 울리는 신라면을 잠시 쓴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여자도 매운맛에 운다든가 남자는 울면 안 되느냐는 항변도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광고 카피에 반영된 것이다. 한국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배우며 자랐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조차도 여성분들은 모르시겠네요. 남자 소변기
이 좌변기 말고 소변기 남자들이 이제 서서 볼일을 볼 때 그 소변기에 보면 앞에 그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네. 지저분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 그 보면 소변기 옆에 보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네, 이렇게 써놨고요. 울지 않는 뭐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이런 말도 좀 있고, 요즘은 거기다가 이 무당벌레 나 파리 하나 그려놨죠. 그 얘기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파리를 그려놨더니 훨씬 옆에 이제 튀는 게 적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를 갖고 일을 하는 거라,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거라 다르다고요. 그 파리 하나만 그려놨는데도 그 소변을 보면서 그 파리에다가 이렇게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상상이 돼서 좀 그렇지만, 네, 그 정도로 이 파리 하나 그려놨는데 튀는 게 적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매 년마다 제가 그 백서를 적어본다고 하잖아요.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올해 뭘 할 건지, 회사에서도 올해 목표를 세워보자 해서 저부터도 올해 2023년 리뷰 앤 2024년 계획, 거기서 업무적인 계획도 적으라고 돼 있고, 개인적으로 나는 올해 어떤 개인적인 자기 개발을 할 건가, 그런 것도 이제 써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귀찮아도 그게 습관이 되면 뭔가 그래도 내가 목표를 갖고 일을 한다는 거죠. 목표를 갖고 하면 훨씬 더 보면 그 목표 달성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톡에도 올해의 새로운 각오, 그걸 가족톡에다가 다 공지를 올려가지고요. 그 공지가 벌써 2019년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19년, 18년도도 있었나 모르겠는데 19년만 하더라도 벌써 5년 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는 내가 자기 개발 어떤 걸 해보겠다. 거기에 올해 저는 수면 관리 적어놨습니다. 수면 관리. 네, 앞으로 좀 눈이 퀭하지 않도록 좀 잠을 갖다가 수면 관리를 잘하자라고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이거 자꾸만 또 삼천포로 빠지는데, 자, 울지 않는 사나이. 이미지가 매력적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일본에서 일었던 한류 드라마 바람은 약해 빠진 초식남에 질린 일본 여자들이 씩씩한 한국 사나이에 매료된 덕이 컸다. 어느새 한국 남자들도 초식남이 되어가고 있다. 취업난으로 위축되고 내 집 마련조차 힘든 시대의 부담이 젊은 남성들을 위축시킨 탓 아닐까. 네, 사실 마지막 문구는 정말 심각합니다. 취업난. 네, 뭐 취업이 돼야 내 집 마련에 대한 꿈도 꾸고 할 건데, 이런 부분이, 근데 그 갈수록 이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일할 수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계속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취업난이 언제부터인가 일본 가면 취직이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또 취업난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이 문제죠. 당장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인피니티 때부터 저희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우리 회사라도 그 대졸 고졸 사원들 1년에 한 명씩은 뽑자 라고 해서 그걸 여기 채슬리 와서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사업을 하시는 분 듣고 계시면, 사회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청년,
그 경력직 뽑으면 좋죠. 경력직 딱 뽑아가지고 바로 써먹으면 좋지만 청년 실험이 아주 심하니까 한번 대졸사원이나 고졸사원 한번 뽑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엔비디아 반도체 품귀 방한 샘 올트먼 삼성과 손잡나? AI 열풍이 불면서 AI 학습과 서비스에 필수적인 AI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빚자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개발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AMD 등 기존 AI 반도체 기업들은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고 챗GPT 개발 회사인 오픈AI까지 AI 반도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의 GPU가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데 개당 3천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도 이를 구하기 위한 전쟁이 치열합니다.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AI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자체 생산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인데 AI 반도체 기업들뿐 아니라 관련 데이터 센터 기술 기업 주가까지 폭등하는 등 AI 열풍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올해 들어서 지금 AI 반도체 기업 주가가 엔비디아가 23.5%나 올랐고요. 최근에 AMD가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5.7% 올랐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지난 금요일만 한 36% 오르면서 연초 이후 48% 이렇게 올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AI는 AI 반도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고요. 오픈AI의 샘 올트만 CEO는 UAE의 AI 기업 G42의 타우눈 빈 자예드 회장과 그리고 소프트뱅크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과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G42와의 미팅에서는 8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는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뿐 아니라 기존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과의 협력도 예상된다고 하네요. 올트만 CEO가 대만 TSMC와 반도체 생산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고요. 블룸버그 역시 팹 네트워크 범위가 세계적일 것이라면서 주요 파트너사로 삼성전자와 인텔 등을 또 꼽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인텔도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으니까요. 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공정 기술을 보유한 TSMC나 삼성전자 등 기존 반도체 주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높고요. 올트만 CEO는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과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AI가 직접 AI 반도체 생산에 나선 배경에는 AI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AI 반도체 공급의 원인이 있고요. 현재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는 주문을 해도 1년이 넘어서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도 올해 말까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 H100 35만 개가 필요하다고 밝힐 정도로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기 위해서 반도체 업계와 빅테크들도 AI 반도체 시장에 잇따라 진출을 하고 있는데 AMD가 최근에 MI300X를 출시하면서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의 대표 AI 반도체인 H100을 능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반도체 마이아 100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고 구글도 LMM 훈련에 최적화된 AI 반도체 TPU V52를 공개를 했네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2027년까지 일본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와 운영에 약 2조 2,600억 엔, 약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자체 AI 반도체 개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워낙 그 엔비디아의 GPU HBX 비싸다 보니까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아예 우리가 직접 만들자, 예, 요렇게 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했고, 예, 엔비디아, AMD가 각각 지난해에도 몸값이 3배와 2배씩이나 뛰었는데 올해 들어서도, 예,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밑에는 뭐 슈퍼마이크로칩 아침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체슬리 모닝 브리프를 하면서 홍콩 시장에 보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15억 인구가 사용하는 빅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했죠. 네, 전자상거래를 비롯해서 알리페이나 그다음에 위챗이나 뭐 등등해서 어마어마했는데 요즘 주가가 약한 게 수급도 꼬여 있기는 하지만 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엔비디아의 GPU 없이 과연 이 경쟁자들은 GPU를 달고 막 뛰어가는데 이거 없이 과연 그래서 뛰기는 뛰는데 옆에서는 시속 80km, 100km도 달리는데 여기서는 15km, 20km밖에 못 달리는 상황이라서 계속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면서 좀 약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얘기인데요. 자르고 또 자르는 구글. CEO가 입을 열었는데 순다르 피차이 CEO가 뭐라고 했나 봅시다. 지난 17일 2024년 우선순위와 향후 1년이라는 제목의 내부 공지에서 우리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으며 올해 최고 우선순위에 투자할 것이라면서 투자 역량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업 부문을 축소하겠다는 의미인데 지난달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공개한 구글은 올해 본격 서비스에 나설 계획인데 일자리 축소는 작년의 감축 규모는 아니며 모든 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일부 팀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자원 할당, 리소스 알로케이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네요. 이 리소스에는 뭐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인력, 그죠? 인력 자원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글은 작년 초 전체 인력의 약 6%에 달하는 12,000명을 감원을 했네요. 작년 초에. 작년 수준의 대규모 감원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구글은 연초부터 수천 명의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퇴근 시간이 이뤄진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만 1,000명 이상이라고 하네요.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그리고 AI 스마트 홈 스피커인 네스트, 스마트워치, 핏빗 등 하드웨어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직원이 해고됐다고 합니다. 광고 영업팀 직원도 수백 명이 해고가 됐고요. 유튜브 운영팀과 크리에이터 관리팀도 직책 100여 개가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이터는 기업들이 업무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AI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감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계속 기술적인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하게 되고 그 혁신적인 기술 발전은 한마디로 생산성 향상이거든요. 생산성은 말 그대로 요 리소스 있잖아요. 예. 인풋 리소스가 줄어들어도 아웃풋이 더 많이 나오는, 프로덕이 더 많이 나오는, 그게 모든 기술의 핵심이잖아요. 예, 생산성 향상, productivity. 그래서 기술적 혁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투입되는 리소스를 줄여도 잘 굴러가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이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전부 다 디스럽터라고 하잖아요. 파괴자, 디스럽터라고 하는데 스스로도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리소스에 대한 얼로케이션을 이렇게 리얼로케이션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도 파괴하는 부분이 있고 더 지원하는 부분, 서포트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그게 주주 가치, 사실 자본가의 부를 늘려가는 방식이기도 하죠. 네. 자, 오늘은 뭐 빅테크 얘기 계속 나오네요. 미국의 시총 상위 기업들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 애플입니다. 애플. 자, 애플이 뭐 비전 프로 내놨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9년 만에 선보이는 하드웨어 기기 신제품 비전 프로가 사전 예약 돌입 1시간 만에 첫 달 판매분이 매진이 됐고요. 애플이 지난 19일 오전 5시부터 온라인 예약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오전 6시 이후 접속한 구매자의 예상 배송 시간은 3월 중순까지 미뤄졌네요. 애플 전문가인 꼬맹치 TF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스 분석가는 애플은 다음 달 2일 개시되는 오프라인 매장 판매용으로 비전 프로 6만에서 8만 개를 생산할 예정이라면서 출시와 동시에 이 수량도 빠르게 매진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비전 프로는 사용자가 고글처럼 머리에 쓰는 방식의 기기로 VR과 AR를 혼합한 애플의 신제품입니다. 저장 용량이 256GB인 가장 낮은 사양 제품 가격이 3,4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68만원에 달하고요. 비전 프로 예약 구매에 나선 이모 씨는 세금 등을 합치니까 가격이 4,500달러, 와, 600만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구매 시 개인별 착용감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아이폰으로 머리를 스캔하는 절차도 있었다고요? 맞춤형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20일 미국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에는 2월 안에 배송받을 수 있는 비전 프로에 수백 달러씩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대거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배터리는 최대 2시간이고 무게가 600에서 650g대군요. 기본 카메라가 2개가 있고 6개 방향 추적 카메라가 있고 4개 시선 추적 카메라, 라이더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비전 프로 같은 게 나오면 LG 노텍이 애플에다가 이 카메라 납품을 하는데 그런 기대감이 예전에 있으면서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주가가 되게 안 좋다, 그죠? 반도체 M2를 쓰고요. 비전 프로가 사용 가능한 앱은 애플 TV, 애플 뮤직, 사파리 등 아이폰 기본 앱이고, 사용 불가능한 앱은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못해요. 이거는 좀, 아니, 이런 걸 왜 못하게 해놨지? 자, 비전 프로를 실제 착용해본 실리콘밸리의 한 3D 콘텐츠 스타트업 관계자는 비전 프로는 지금까지 나온 VR, AR 기기들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완성도가 높다고 했고요.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장시간 착용해도 무리가 없도록 했고 눈의 움직임과 손의 움직임을 추적을 해서 화면을 조작하게 하는 기술도 다른 기기들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뛰어난 성능과 초반 흥행 성공에도 비전 프로가 당장 애플에 큰 수익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UBS의 데이비드 보거트 분석가는 올해 애플이 비전 프로를 약 40만 대에 출고를 하고 매출 1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했네요. 애플 프로가 출시 첫 해 1200만 대 판매된 것에 비하며 애플 워치 9년 전에 애플 워치가 첫 해 1200만 대 판매된 것에 비하며 두 기기의 가격 차이를 감안을 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애플워치에 비해서 이게 그래도 가격이 한두 배 더 비싸잖아요. 더 비싼데 그러면 40만 대 1200만 대 40만 대에 10을 곱하고 11억 곱하면 500만 대 1200만 대 대 500만 대 그래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뉴욕타임즈는 2015년 애플워치를 출시했을 때 팝스타 비욘세 등 유명인들에게 시계를 나눠주고 보그 같은 패션지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등 화려한 이벤트를 펼친 것과는 다르게 비전 프로는 조용하게 시장에 진출했다고 하고요. 애플의 이 같은 소박한 접근은 주류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까지 수년이 걸린 이 장치가 직면한 과제를 말해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인기 앱 탑재를 못해서 팥소 없는 찐빵 될까? 안고 없는 찐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죠? 현재로서는 애플 비전 프로를 위한 유튜브 앱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유튜브에 앞서 넷플릭스도 비전 프로용 앱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다. 이게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그 앱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군요. 비전 프로용으로. 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스포티파이도 비전 프로를 지원하지 않는다. 앱이 없다고 비전 프로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애플의 OS에 설치된 웹브라우저를 열고 넷플릭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한 다음 영상을 찾는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기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터치 한 번으로 앱을 열고 간편하게 이용했던 컨텐츠 사용 방식이 번거롭고 복잡해진 것이다.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대표 소셜미디어도 비전 프로용 앱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네요. 특히 구글과 메타의 비전 프로용 앱 출시 거부는 MR 시장을 노린 견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메타는 자체에 있잖아요. 오큘러스, 퀘스트 등 VR 기기를 수년째 꾸준히 출시해 왔고 구글은 삼성전자와 협업을 해서 MR 기기를 개발 중입니다. 미래 경쟁자인 애플에 득이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볼 수 없는 건 아니고 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자, 비전 프로가 얼마나 센세이셔널하게 돌풍을 일으킬지 한번 사용해 보시는 분들의 사용자 후기를 나중에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고 건강한 하루 한 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